정부의 야심찬 교육 정책들이 탄핵 정국이란 거센 파도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도입 예정이던 AI 디지털 교과서는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 교재로 격화됐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교과서 지위를 규정하면서 국회 동의를 구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전임교육감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늘봄 전용학교도 운영 방식을 둘러싼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하나로 묶는 유보통합도 여야 간 이견으로 표류 중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고심하는 지역대학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 교육부의 지자체 이관 라이즈 사업과 1,000억 원 규모 글로컬 대학 30 지원 사업의 향방이 바뀌면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교육 정책. 미래 교육에 대한 지역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교육감이 부재 상태이다 보니까 그동안 열심히 추진해오던 정책이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될 건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먼저 여러 정책 중에서 학력 신장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아침 챌린지 사업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 제대로 계속 진행이 될까요?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제고하기 위한 부산형 학력 신장 시스템과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아침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아침 체인지 사업, 그리고 저 부산형 늘봄 학교라든지, 그리고 실업계 고교 이제 체제 개편, 그리고 특수학교의 여건 개선, 이런 사업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교육감이 부재한 상황에서 변동성이 생긴 것은 지금 사실이지만, 지금 교육청에 이제 저희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교육감이 이러한 사업들을 이어받아서 차질 없이 시행을 한다는 그런 방침이고요. 부산시의회에서도 이번 교육청의 이러한 예산들을 확보를 해서 차질 없이 시행을 하기 위한 그런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관심을 끌었던 게 늘봄 학교였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도 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늘봄 학교 확대를 반대하는 좀 여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늘봄 학교 이전에는 돌봄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돌봄 교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소속한 학교에서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부분이 늘봄 학교로 체제 개편이 되게 되면은 과밀학급이 많은 학교 같은 경우는 하나의 학교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버스를 타거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을 해서 이 교실을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분들께서의 그 우려가 짙은 상황이시고, 특히 이제 교사와 강사 간의 이제 처우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수당 같은 경우가 강사 수당이 훨씬 더 높고, 교사 같은 경우에서는 정규 초등학교 교사와 같은 처우를 받게 되지만 이 추가 비용에 대한 부분에서의 그 격차가 있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늘봄 교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여론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취합해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교육청이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이제 전국적인 이슈인데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일단 3년 연장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하는 건 아니고 일단 3년 연장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앞으로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간의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제 3년간 이제 연장을 임시로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원의 47.5%는 여전히 중앙정부가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재정에 대한 독립성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지난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아서 통합을 좀 추진 중인 유보통합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담당하는 부처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이렇게 달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관리의 부작용도 있었고 보육료 지원에 대한 충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보통합에 대한 부분도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지점입니다. AI 교과서, 교과서라는 이름이 붙었다가 막상 국회에서는 교육 자료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 AI 교과서라는 거하고 그리고 네. 이제 교육 자료라는 것이 이제 완전히 차이가 다른 거죠. 있습니다. 예, 교과서가 되면 이제 국가에서 이제 교과서에 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 부담으로 이제 돌아가지 않는데 교육 자료라 하면은 이게 각 학교마다 이게 도용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 17일 날 국회에 이제 야당의 일방적인 그런 통과로 그 AI 교과서를 이제 교육 자료로 한다는 그런 것들이 국회에 이제 법사위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반드시 채택해야 되는 교과서와 달리 이제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준다는 측면에서 교육 자료 같은 부분들이 되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학부모들의 반발과 그리고 저 여당에서의 문제 제기 이런 것들도 있었던 상태입니다. 디지털 교육 자료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수백억 원의 이제 개발비를 쏟아 부은 기존의 이제 제작 업체가 또 이제 정부에 지금 소송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지금 있고요. 지금 학부모나 학교 측에 이제 이런 부담이 전가되는 것들을 통해서 교육의 이제 형평성이 지금 차이가 나는 그런 문제점도 지금 있습니다. 자, 두 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학부모분들 우리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씩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게 최윤홍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당분간 이제 운영이 될 텐데요. 수상의 자리가 공백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행정공무원분들과 그리고 부산시 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사안을 중하게 바라보며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정도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텐데 새롭게 들어오시는 교육감께서는 아마 그렇게 신규 정책을 아주 확장하거나 기존에 있는 정책을 크게 변화시키는 부분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부산에 있는 학생분들과 학부모분들께서 안정적으로 교육 생활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의 이제 이런 논리들 때문에 교육 정책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게 결코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 중요한 정책들을 정부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 꾸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돕고 정치권에서 그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